연배 우리가 온순히 요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 여가 퍼진 모습을 없어요. 저 목소리는 저 강의하는 데는 참 적합하죠. 예. 이 강의용이에요. 저도 김 박사님과 이제 좀 특별히 자, 사진 몇 카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잘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몇 카드 보여드릴게요. 의병 때문에 혹은 광산과 관련돼가지고 그래도 이게 사진으로 소개하면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강인한 또 이미지가 투영되거든요. 이게 누굽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왕상 선생이죠. 근데 조금 더 힘있게 그래도 될 뻔했는데 이렇게 초상화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난 잘 몰라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입니다.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왕산 선생의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이건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왕산 선생.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마 이런 수십만 장 수십만 번 정말 수백만 번 돌았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사진 한 번씩 봅니다. 그렇죠? 한말의 의병. 이 항상 타이틀이 밑에 한말의 의병 이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이게 의병의 실물 사진, 정말로 이렇게 활동하는 실물 사진, 잡힌 거 말고 실제로 이렇게 제안에서 이렇게 사냐에서 활동하는 의병 사진으로는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딱 하나. 이거 가지고 중간에 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경도 하고 막 이거 사진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캐나다 출신의 영국 그 데일리 메일 뉴스 그 신문의 기자가 1908년 늦가을에 찍은 사진이 양평에서 딱 한 카드 나왔습니다. 이게 한 마리의 사진. 모습들이 참 다양하죠. 이분은 해상 군인입니다. 해상 군인. 1907년 8월에 군대 해상되고 나서 의병에 합류했던, 그리고 이 총기들, 실탄 탄약들, 그 모습들 아주 어린 데서부터 노인까지 뭐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요. 그 입고 있는 복장, 의복들, 무장 상태, 뭐 가능한 확보 가능한 뭐 어떤 무기들 있잖아요. 또 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군수물자고. 맥켄지 표현을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총기들이 하나같이 다 녹슬었다. 10살 먹은 아이한테 아버지가 선물로 주는 총, 장난감 같은 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가지고, 이런 무장 상태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강군, 절대 강군 있잖아요. 일본 군대와 상대해서 몇 달을 버티다니 이런 게 있어요. 맥켄지 표현에 따르면 이건 뭡니까? 이건 조금 난해하죠? 이분은 육군 참령입니다. 육군 조선말로 하면 소령. 서울 12대 제1년대 제1대대장 육군 참령 박성환입니다. 1907년 8월 1일 그 군대 강제 해산 조치가 내려지니까 그날 아침에 부대 해산을 부관한테 대리시키고는 근총으로 자기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그 땅 소리가 떠버려서 후기의병이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의병들이 산발적으로, 지역 산발적으로 나다가
이분이 군대 해산에 저항해가지고 근총 자기를 선국함으로써 그것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이 의병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대 발전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의병 전쟁의 단계가 된다는 거죠. 라이트에서 아미 워 전쟁의 단계가 된다는 거죠. 국민 총력들. 그래서 의병 전쟁에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그게 천명 확성합니다. 하루에 근총으로 자기했다. 이거는 딱 보니까 민영환이죠. 정장, 시종, 무관장, 정복자천입니다. 최고의 요직이 있어요. 정말 최고의 요직이었죠. 네. 이게 민영환이가 레이카드 명함에다가 만년필로 글을 썼거든요. 유서 민영환 있잖아. 영어로 민영환. 그렇죠?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원래는 잘 보여요. 근데 영어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죽기 직전에 만년필로 가지고 자기 명함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오호라 국치민족이 안 보이지만은 글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오호라는 한문 감탄사거든요. 나라의 국치,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 국치민족 치욕 줄이면은 두 단어로 줄이면은 치욕. 내지 어차하니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으니 치욕이 이제 나 을사대왕 해주신 여기까지 드디어 이르렀으니 내가 옳지 잘못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욕이라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치욕. 그래서 민정환이가 그 칼로 자결하기 직전에 남긴 거예요. 왜 이게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민영환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영문으로 찍었잖아요. 카드 제 명함을.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외교관 출신이거든. 외교관이에요. 모스크바 하늘에 최초로 태극기 꽂은 사람이 이제 민영환이에요. 1896년에. 그래서 이 외교관 출신이라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에 가면 제1대 러시아 대사로 민영환 사진이 그랬어. 이건 뭡니까? 새총. 총은 맞는데 새총은 아닙니다. 새총은 아니고 이게 일본 제국주의의 특성이 군국주의거든요. 군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명치 유신 이후에 1945년 불벼락을 맞을 때까지 1868년 왕정 뽑고 이후 명치 유신 해가지고 군국주의 가서 1945년에 폭삭 망하잖아요. 원자 폭탄 맞을 때까지 정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단어가 딱 하나가 명치 380 소총입니다. 명치 380. 1905년에 양산체제에 들어갔던 이게 전체적으로 총 한 3,500만 정 생산을 했습니다. 이게 6.5mm 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의 M1 소총보다 사실은 살상력이 약해요. M1 소총보다는. 근데 이게 볼트 액션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사실 내가 군대 안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뭐하는데.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를 안 갈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니까 저는 안 갔겠죠. 제가 군대 안 갔어요. 뭐 이렇게 병력을 기피했다든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런 사람 아닌데 군대는 아니고 안 갔습니다. 근데 못 가겠죠. 시키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땡기고 놓고 또 하나 땡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클립이 5발이 들어가요. 5발이. 근데 이게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성능이었습니다. 1905년이 명치 38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39년에
이제 구구식 소총이라고 하면 개량형이 나와요. 이 7.5mm 폭탄을 쓰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보급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남아 전체에 다 퍼졌어요. 사실 전체 이 3.8 소총은.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의병 탄압할 때 가장 이 선봉에 선 무기가 이게 3.8 소총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주 독립군 탄압할 때도 이게 나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M1 소총하고 그냥 성능이 M1 소총이라고 여러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M1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550m거든요. 이게 365m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당연히 강선이에요. 그래서 M1 소총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가면 또 이게 딱 점조준 해가지고 탁 맞으면은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하고 우리가 의병들이 왕산 허위가 사용하는 무기는 뭡니까? 일본 사람은 저 총이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일본 경들은 고병기라고 했어요. 가끔씩은 한 총이라고도 썼는데 총이라고 잘 인정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화성총이에요. 그거는 의병 하다가 싸우다가 화성총 고장 나면은 버려삐고 줌을 부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무기 제작소, 뭐 말은 무기 제작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춘천에도 하나 있고 저 화순에도 막 하나 무기 제작소가 나오는데 그거는 털 분 거예요. 털 분 거. 그래서 대장장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격발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하여튼 혼자서 쏠 수 없는 총이 이거는 겨냥하는 포수, 이게 불을 붙여주는 포수, 그 다음에 쑤셔주는 포수, 3명 혹은 4명이 분업식으로 한 총알을 가지고 이제 분업식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움직이면 쏠 수 없어요. 딱 정자세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맞아도 맞는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고 이건 배아링이거든요. 있잖아요. 옛날 환자. 동그란 거 우리 구슬치기 할 때 있잖아요. 쉐베아링. 거기에 가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밋밋한 배아링에 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머리라든지 심장 같은 걸 탁 이게 관통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이거 맞으면 그냥 배아링 빼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상을 화약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있잖아요. 이 화성총은 100m 이상 안 가요. 이게 바람에 이 환자가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넣어가지고 다 매복했다가 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병이 100명이면은 화성총이 100자루가 필요할 이유가 없죠. 다 못 쏘니까 한 30자루만 있으면 돼요. 그 100명, 200명이 출동해도 출연해도 일본 군대는 10명도 안 돼요. 10명이 갈 이유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은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매스가 대학살이에요.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적인 무기 명치 38 소총이고 또 우리 의병전쟁을 비롯해가지고 한국 식민지 강점 지배에 가장 유효하게 동원된 무기가 이 사상입니다. 이건 뭡니까? 왕산 허위와 더불어서 왕산 허위는 요새 말하면 경기 북부 서울 서부 전선 있잖아요. 서울 북쪽에 서부 전선을 지켰거든요. 임진강 한탄강 짐작이 되죠. 임진강 한탄강 구역이에요. 경기도 황해도 또 일부 강원도 철원까지 그 일대에서 아래 토산까지 연천, 철원, 마전, 접성, 고랑포리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서부전선 그 일대에서 활동했는데 이 운강은 중부지방에서 활동했거든요. 운경 출신이잖아요. 운강 이강년. 그래서 중부 권역에
한복판에 있었던 민검하고 임감이강이야. 그래서 임감이강이하고 민검은 현장에서 사살되고 순국하고 임감이강이하고 왕산허위는 같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넘어가가지고 임감이강이하고 왕산허위는 같이 체포됐다는 이야기는 한꺼번에 둘이서 체포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에 같이 같은 시기에 체포돼가지고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교수형으로 순국을 해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가 1908년 10월 19일 개소가 되는데 1908년 10월 19일 서대문 형무소 있잖아. 지금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오픈해요. 근데 형무소가 개소하기 며칠 전에 10월 17일 10월 14일인가 17일 하여튼 개소 19일 며칠 전에 딱 일주일 차이 나는데 21일에서 700은 얼마죠? 14일 10월 14일 운강 2학년이 교수형을 당해요. 제일 먼저 교수형이 되는 걸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개소가 19일 되잖아요. 10월 21일 왕산허위 선생이 교수형을 똑같이 교수형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가 문 열자마자 두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산과 허위 왕산과 운강 이 두 집안은 후손들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매남체이켄이죠. 매남체이켄. 이 매남체이켄하고 1905년 1월 헌병대 사령부에 같이 감금돼 있었어요. 왕산허위하고 매남체이켄하고. 왕산허위는 1855년생이고 매남체이켄은 1834년생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워낙 고령이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매남체이켄. 이 매남체이켄 이걸 사진은 1906년 6월 4일 순창에서 잡혀가지고 어병 일으켜가지고 태인에서 순창에서 잡혀서 서울로 이른바 압송당할 때 대전에서 경부선 기차 기다리면서 일본 군대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일본군이 유성 있잖아요. 이제 경부선 타고 올라올 때 그 기차 기다릴 때 이거 매남체이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거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진.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찍은 건 아니고 내가 따온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살짝 따왔어요. 내가 영업용 아니니까 괜찮잖아요. 이게 왕산허위가 13도 창의군 별동대 300명을 이끌고 서울 동대문밖 30리까지 진격했다가 일본 군대한테 들켜당하거든요. 왕산허위가 그 서울 동대문밖 30리까지 진격한 게 정말로 모든 동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항일 의병부대의 그 최종 타켓은 서울 진공입니다. 그렇잖아. 서울에 가야 일본 외를 완전 섬멸을 할 텐데 그게 서울 진공이에요. 근데 서울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했죠.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근접했던 예가 남한산성에 들어왔던 그 사례가 하나 있고 이 남한산성이 보다 서울 동대문밖 30리 이게 제일 근접했던 거거든요. 제일 왕산이 거느렸던 300명 별동부대 동대문밖 30리 지점 어딘지 모릅니다. 동대문밖 문밖 30리 지점이 어딘지 도저히 모릅니다. 학교의 미스터리예요. 나도 한 번 차례도 모르겠어. 그게 한 20년 30년 동안 전혀 몰라요 지금도. 근데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동대문밖 30리 지점까지 왔다. 양주에 직결해서 왔다. 그러면은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산해서 계산해서 마무리 고개 정도 되지 않겠나.
마선 가기 전에 있잖아요. 아이, 교문이 넘어가기 전에 저 구리 넘어 이저 구미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마무리 서울에 가면 마무리곡에 넘으면은 교문이 나옵니다. 교문이 들어오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 마무리 곡에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합리적으로 유추해가지고 1985년에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해가지고 저 왕산 허위에 13도 창립은 서울진공기념탑입니다. 서울진공기념탑. 이거 저기 개막식 할 때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김대중, 김영삼이도 다 왔어요. 그래서 13도 창립은 서울진공기념탑. 마무리 공원에 있습니다. 시금은 쪽이야. 시금은. 네? 시금은 쪽 안에 저 동대문 30년 같으면은. 시군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건 뭡니까? 이건 뭐죠? 안중근이죠. 안중근 의사. 이거 왼손 무명지에 한 소막이 없어졌죠. 이거 절단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저기 앵기 손가락보다 이 손가락이 무명지가 좀 더 짧죠. 그렇죠? 손가락 하나 짧았죠. 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정말 우리 독립운동했던 또 이 역사 인물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아니 누군 어떠냐, 누군 어떠냐 이렇게 인물 평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 안중근 의사하고 왕산의 조카하고 사이가 허학인가하고 같이 많이 지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확인 못했어요. 내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32살에 순국을 하는데 그 31살에 근사하고 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집적인 그 어떤 척신들 놀랍습니다. 사실 31둘이면 어린애잖아요, 요새. 그런데 일본 검사 신문에 정말로 안중근이 답변하는 있잖아요. 7차례, 전후 12차례 신문을 봤거든요. 신문하는 거 아시죠? 이 범인 잡으면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놓고 신문하는 그 12번 신문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판이 7차례예요. 12번 신문에 7번 공판을 거치면서 그 안중근 의사가 답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놀라워요. 정말 놀랐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있잖아요. 그 사이의 당위성이라든지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밝히는 데는 정말 입이 벌어져요. 그렇게 당당한데 자기 동지들이나 혹은 단체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은 새빨간 거지만 정말 하나도 답을 하나도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대일신문 하잖아요. 대일신문 해도 오리발이에요. 그렇죠. 오리발이라는 말이 많이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인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현 검찰이 보아하니 이거는 앞뒤가 전과 명백한 거짓인데 앞으로는 좀 제발 좀 진실 좀 말해다오. 제발 좀 거짓말 그만하고 바로 해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 이등방문은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내가 우리나라를 그 강탈한 도적인데 내가 동지단체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좀 했기로서니 내 의리에 뭐가 그렇게 크게 저해가 되겠느냐. 내 의리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가락 자른다는 게 이게 12사람이거든요. 안중근 포함해가지고. 지금도 그 명단 몰라요. 풀 때마다 7분을 부는데 풀 때마다 다 달라져요. 명단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씩은 안중근 그 공판 기록을 가지고 그 논부로 삼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인석 같은 사람 있잖아요. 유인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그 노인이
시대에 고루하고 아주 뭐 같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안 맞더라. 뭐 병이 들어서 뭐 이 병이 허약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막 할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건 유인석에 대한 그 철저한 보호막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왕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민족의 지도자로서 왕산은 이미 일부는 착보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평을 합니다. 그래서 왕산에 대해서 이 평안 대목을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거 이제 몇 번째 공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신문대 이 친해신문대인가 그럴 거예요. 허위시와 같은 진충갈력 용맹의 기상이 동포 2천만인에게 있었더라면 오늘의 국가의 치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관은 자기 생각만 있고 나라 있음을 모르는 자가 많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고관 중에 충신이라 할 수 있다. 왕사는 독립운동에 종사했던 정말 무수한 지도자 중에서 가장 고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정부 참차는 이상설하고 왕산 허입니다. 민영은 순국지사니까 자결순국했으니까 최고의 지도입니다. 이상설하고 왕산 허입니다. 그래서 이상설하고 이상설하고 유인석이 같이 고종한테 상소를 하는데 20살 이상의 차이 나는데 20살, 한 30살 차이가 나는데 35세가 차이 나는데 노인하고 젊은이에요. 그런데도 이름이 먼저 이상설입니다. 왜? 직급이 의정부 정의품, 의정부 첨찬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짐작하시죠? 같이 상소하는데 이상설 이름이 먼저 올라가요. 최고의 고관입니다.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분 중에서. 그래서 안중근이 허위 왕산에 대해서 그렇게 평을 했던 이거는 연천 왕산 허위 유적지 조사를 하면서 제가 연천의 대광리에 가니까 이런 묘소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구전되어 왔던 의병 전쟁 시절에 이렇게 묻어놨던 의병 무덤이래요. 의병 총이래요.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시대나 또 그 활동 구역으로 봐가지고 왕산 허위의 부대와 아무튼 관련이 되는 의병 묘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연천은 그거는 왕산 허위한테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요. 대광리에는 의병 묘소 5기가 이렇게 사실은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광리 의병병사, 의병묘소, 의병천 이거는 아까 제일 위에 휴전선 그 지방, 서울 북부 지방을 해서 활동했던 게 왕산 허위. 이제 그 다음에 민고모, 그 다음에 왕산 공감 2학년이거든요. 그 가운데가 민고모 원주에서 원주 횡성 일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의병 전쟁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왕산 허위가 가장 북쪽에 치우쳐 있어요. 휴전선 서울 바로 북쪽에. 그 다음에 충주, 제천, 거기에 이제 그 충주, 제천은 민공호하고 운강 2학년 그 행동 반경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원주 쪽에 민공호가 있어요.
민공호. 그 민공호의 무덤에 원주에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공호 묘소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이게 전경은 내가 없는데 민공호 묘소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저기 원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주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뭐 향토 사업자들이 이게 불만이라고 이거 까부시고 새로 하나 세우겠다는 거예요. 묘소를. 그래서 뭔 이야기냐, 난 또 이해를 못하는 게 뭐가 불만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위대한 국영 민공호를 장군인데 특무 들어간다고 해서 특무. 그 다음에 대장 있잖아요. 제나랄이 아니고 이거 대장 있잖아요. 장수장자가 아니고 긴장자 났다고. 이거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우리 장군을 민공호 위대한 우리 의병의 지도자 장군을 이렇게 항상 폄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역사를 이렇게 된다고.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 묘소가 연구가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민공호도 그 원주 지방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던 분이거든요. 대단히 큰 의병장인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며칠 동안 일본군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하들이 구출하려고 하니까 민공호를 사살해 선고를 했는데 일본 군대가 철수하면서 차마 그냥 가지 못하고 민공호를 감회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목비를 꽂았어요. 일본 군대가. 왜냐면 민공호를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 신문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민공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과 포부 있잖아요. 그 진정한 민공호의 그런 이상. 이걸 보고는 참 감화를 입어서, 그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죽여놓고도 차마 그냥 시체를 버려놓고 못 가고, 이거 묻어놓고 나무로 삐를 깎아가지고 의로운 사람, 민공호 지묘, 의인 민공호 지묘 이렇게 비를 씌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매천야록을 봐도 그렇고 기려수리 수필을 봐도 그렇고 대항해전서 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그 묘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해방 직후에 광복군 출신의 권준 장군이라고 있어요. 임시정부 광복군 출신의 권준 장군이 몇 있는데 그 중에 권준이라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원주지방 미수차림관을 했는데 자기 선배 의병을 이끌었던 그 민공호의 묘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자기 선배를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묘를 탄장을 해서 이 비를 채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강목군 출신이니까 그렇게 민공호 묘를 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영웅 의병 대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장군하면 무슨 별자리만 찾고 생각하는 이런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대가리가 똥으로 가득 찬 것들 있잖아요. 무슨 장군의 별에다가 목숨을 별자리 같은 새끼 하나도 없잖아요. 별 같은 거 보면은 저 똥별 같은 새끼들 발로 차고 싶은 군인이 용감 충직해야 되잖아요. 한 새끼도 그런 놈 없잖아요. 깡패 같은 새끼들이나 아니면 저기 대가리에 욕심만 꽉 차가지고 있는 그런 새끼들 뿐이었지. 그 무슨 장군의 목숨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병을 이끌었던 대표인이단 말이야. 대장이다. 그런 한문이에요. 한문. 의병 대장 특무 정교거든요. 기억은 당시에 해상군인 당시에 이분은 육군 중이었어요. 요란 박대거리 특무 정교 특무. 민특무 금고 금호 진공지무 뭐가 잘못되게 하나 있어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놔두고 옆에 하나 제 마음에 들고 제 멋대로 하나 세우면 되잖아요. 제 멋대로 장군이라고 하든지 뭐 원수라고 하든지 간에 하는 일을 하든지 왜 이걸 왜 까부세요? 그러면 그 뭐예요? 그 줄은 뭐가 돼요? 그러면
아, 제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일 이유는 없는데, 그럼 건주는 뭐예요, 그러면? 그 건준이 가졌던 그 포기하는 그 정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이, 그런 맥락이 이제 여러 잘 모르면 있잖아요. 역사를 이런 식으로 다 끊어가지고 일도양단해가지고 단면만 보면은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역사는 일도양단하면 이게 돼요. 아까 안중근도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잖아요. 안중근 의사. 이 안중근 순국 100주년 되는 해에, 야, 안중근은 얼마나 큰 우리의 또 위대한 민족 영웅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몇백억이 나왔어요. 아, 사업비가 정부에서.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그것 몇백억은 돈도 아니 껌값이에요. 안중근 순국 100주년 되니까 2009년 거사 100주년, 순국 100주년 2009년 10년에 몇백억이 불려졌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엄청난 국내외 행사를 했어요. 기념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에 안중근 의사 이러다가 그 먹이 사업비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 사업비를 쫙 먹으려면은 뭔가 아이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새학자들 있잖아요. 정치만 철새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도 그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많아요. 그거 사업비 쫙 먹으려고 달구새끼 우리 할머니가 전에 마당에 이렇게 흩어지는 거를 달구새끼 공부하면서 이렇게 뜯어주면은 저 멀리 있던 닭들도 아시죠?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할머니 내 어렸을 때 공부하면 온 마당에 있는 다 모여가지고 저쪽 하면 이렇게 쭉 쳐가지고 얼마나 천박합니까? 달구새끼 같은 거예요. 이게. 사업이 먹으려고 갑자기 이게 잘 있는 의사를 장군으로 하는 장군으로 나와요. 안중근 장군이 막 나오고 있죠.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역사 연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쓰레기 같은 새끼. 왜 장군이라고 나왔냐 하면은 그 이제 농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이제 잡혀가지고 신문 받으면서 진술하면서 나는 대한일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독립전쟁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몇 차례 나옵니다. 대한일군 참모중장의 자격이다. 그러니까 중장 있잖아요. 참모중장. 여기 있네. 이거 이렇게 힘들게 가져오신 거. 중장은 별셋이잖아요. 장군들 좋아하는 그 있잖아. 똥별들. 저것들이 세본 게 별셋이잖아요. 중장이니까 대장은 별넷이고 그렇잖아요. 참모 중장 똑같아요. 다른가 한자가. 중장? 그러니까 이 장군이다. 장군이잖아요. 제너럴.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장군으로 불러요. 장군. 여기서 한 발짝 들어가가지고 어떤 새끼들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야, 중장은 국방부 가면 별자리 중장은 뱃속하면 늘리기 중장인데 안중근은 좀 다르잖아요.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 얘를 하나 더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대장은 돼야 될 거 아니야. 1계급 추석 사인 서명 연명 받는 것까지 했어요. 지랄 연명들을 뜨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정년 고별 강연에 역사가가 욕할 줄 모르면 역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1계급 추석 이런 서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예요. 순국 100주년, 거사 100주년에 안중근 의사의 그런 어떤 숭고한 어떤 독립의 어떤 정신이나 이상과 부분들을 개성 발전 선양 홍보하지 못할지라도 그나마 돼야 될 거 아니야. 안중근 의사를 공개 석상에서 어제 인민무력부장을 고사포로 쏴주겠다고 그러는데 딱 그 모양이에요. 공개 석상에서 안중근 입혀놓고 있잖아요. 발로 지금 밖에 한 거예요. 보로 새끼들 아주. 예?
별 한 개 더 달아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별 한 개 더 달아주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별 하나 더 달아주고 안 좋고 안 좋고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장이라는 참모 중장이라고 했을 때 안중근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 장군이라는 거 아니에요. 참모 중장이라는 것은 나는 대한의병, 대한의군의 중간 간부급 상당히 큰 지휘관이다. 한문이에요, 한문. 중간에 상당히 난 간부 지휘관이다. 중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검찰이 그러면 내 상관은 누구냐? 너는 중간이니까 참모 중장이니까 너는 내 위에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안중근 의사가 내 위에는 팔도총독 김두성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김두성이라는 말은 이 안중근이 지낸 거거든요. 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김두성 없어요. 그 유인석이 그게 유인석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팔도총독 김두성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안중근에 김두성이다. 전국에 김두성 이거 탐문 있잖아요. 수사 이걸 고문을 다 내려보내 경찰서로. 사방에서 보고서 올립니다. 없다. 평양에서 하나 올라왔는데 평양 서문 외곽에 김두성이가 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19살 뿐이 안 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이거는 안중근이 진술하는 김두성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서 올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농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혀 장군하고 상관없는 있잖아요.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별자리 막 세고 장군 이야기하고 하는 건 전부 가공이에요. 쇼하는 거죠. 그거는 왜? 딱 단면만 끌어놓고 보니까 그거 사업이 안 나왔으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이게 아까 어떤 선생님 별자리 하나 더 붙이고 뭐 덜 붙이고 더 붙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장군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붕괴하냐면 의사에서 장군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안중근 의사가 우리 역사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100이면은 50분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50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50을. 왜? 안중근 의사는 그 사 자체도 위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 사 자체도 이등방문을 처단한 그 사 자체도 위대합니다.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과 포부예요. 의로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독립과 평화를 지향하는 그 순간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이등방문을 처단하는 것 못지않게 더 소중해요. 두 개가 다 소중합니다. 그사와 이상 두 개가 다 소중해요. 두 개를 다 함축할 수 있는 말이 의사거든요. 안중근 의사. 그런데 장군이라고 해버리면 있잖아요. 그냥 그사한 거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중근 그 사이에 붙어있는 그 소중한 안중근 의사의 그 이상과 포부를 그냥 바로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계 근대사에 정말로 그래도 독립운동사에 관심 있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로 개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탄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보게 되면은 단면만 끊어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가보십시오. 평소 때 안중근 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랄 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끼친 해악이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왜곡 날조한 우리가 그걸 식민지 사학이라고 합니다. 그 식민지 사학이 오늘까지도 청산이 안 돼요. 한국 역사를 분탕질해놓고 분탕질해놓고 떠나갔잖아요. 그 뒷수습이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큰 암 때문에 해악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민공호 그러니까 이 의병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그 인물들이 왕산 후위를 비롯해가지고 민공호 그다음에 온갖 유강년 다 순국을 한 분들이죠. 거의 예외 없이 다 순국을 했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 사진은 없어서 조선 헌병대 사령 이거는 나라 망한 직후에 경술국지 이후에 이제 남산 한옥마을에 지금 한옥마을 자리 대한극장 뒤에 동국대학 옆에 거기가 한국주차군 총사령부 및 헌병대 사령부 자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또 이거 여기가 어디입니까? 남대문 중에서도 수입상가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소니 팔던데 지하에 가면 막 그 자리가 원래 왕산 허위가 갇혀서 고초를 겪었던 헌병대 사령부 자리입니다. 헌병대 사령부. 이게 나라 망하고 나서 그쪽으로 통합했다는 거죠.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이켈이 갇혀있고 왕산 허위가 갇혀있고 했던 데는 바로 수입상가, 우리 장부 쇼핑하는 그 자리가 헌병대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왕산 허위가 1908년 6월 11일 영평 포천 올라가는 그